추천하는 카드는 아닌데 도적이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어차피 다른 직업이 늑대인간 침투는 2점 필요할 때 도적은 1턴에 종자 내고 2턴에 뭐 어차피 2코스트 하수 내 핸드에 없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어차피 고블린 자동 이박이 낄 거겠다. 영능을 끼고 그냥 하나로 영능이랑 종자랑 더해서 상대 랩터를 잡고 남은 영능 하나는 이제 3코스트 타명에 이발기를 낸다든지 해서 또 2뎀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상대가 종자 첨부 벗겨진 거를 1, 2를 잡자니 영능으로 그럼 또 하수 충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는 그냥 하수를 필드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수 체력이 3일 경우에 이제 영능 하나 남은 거랑 종자 1, 2 남은 거랑 자동 이발기 더해서 이제 또 그거를 공짜로 잡는 거예요. 뭐 종자랑 1대1 교환인가? 아무튼 그러면서 또 내가 3위 필드 하수 하나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후반은 제가 계산을 못해요. 덱 구성할 때 게임 후반은 계산을 거의 못해요. 스톰윈드 용사를 낼 때 내가 필드에서 앞설지 내가 필드에서 밀릴지 내가 필드에서 앞서긴 하는데 내 영웅 피가 이미 많이 달아있을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톰윈드 용사가 나갈 타이밍에 이 게임이 어떻게 풀릴지는. 근데 종자나 이제 자동 이발기 같은 카드들은 초반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시뮬레이터라고 하나? 그러니까 마인드 뭐라고 하나요?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쳤을 때 그러니까 늑대인간 침투원이 과연 필수일까? 물론 종자가 1코에 안 잡히고 늑대인간이 1코에 잡혀주면은 그러니까 확률은 늘지만은 문제는 또 이제 후반 드로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물거미를 제외한 이제 대부분의 1코스트 심지어 지룡마저도 만화 지룡마저도 후반 드로우 되는 거는 절대로 기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북녘골은 후반 드로우가 가능하죠. 북녘골이 그래서 좋은 점이 1코스트에 어느정도 필드 영향력과 그 경우에 따라서 무한 드로우나 혹은 후반에 들어오대도 들어오면서 내 거 하나만 힐 해주면은 돌려받기 때문에 북녘골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위 하수랑 1코스트 하수랑 다 내 덱의 필수가 아니에요. 이미 얘네들이 할 거를 얘네들이 다 해줄 겁니다. 이미 여기 4장 보이죠? 요거 한 장, 요거 2장, 요거 한 장. 그래서 차라리 기계 둘 있고 요거 기계 하나 있겠다. 이거 집습니다. 은빛 성기사단 기사가 정말로 좋은 카드지만은 어차피 종자까지 합쳐도 공채는 용병. 그러니까 5코스트 좋은 하수들의 특징이 롤이 대부분 겹쳐요. 5코스트 하수들은 3턴에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5코스트 하수들은 다 5코 이후부터 나가는데 그때 이미 내가 필드를 어느정도 선점하고 있다면은 용병을 내가 충원하던 기사를 충원하던 상대가 못 막습니다. 뭐 불기둥의 경우는 용병이 더 좋지만은 내가 이때 이미 유리하다면은 뭐 상대가 막기가 힘들고 내가 불리하다면은 용병을 내던 종자를 내던 역전이 안 돼요. 이 게임의 5코스트 측정되어 있는 하수의 공시의 비율상 내가 불리할 때 발드로 도발 세운다고 그 게임이 역전이 잘 안 나옵니다. 결국 내가 비등할 때 5코스트 내서 그 차이로 상대는 근데 마땅한 하수를 못 내서 그런 차이로 이제 승리를 이끄는 게 베스트인데 그런 경우에 비등할 때 이제 5코를 충원을 하는 것도 호랑이를 충원하던 유령기사를 충원하던 은필성 기사를 충원하던 용병을 충원하던 역시 그게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이 게임 룰상 뭐가 나왔을 때 아 지금 호랑이였으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발드루는 돌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적 돌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드루만의 특징이 있는 거지. 심지어 유령기사도 저는 돌주머우거만큼 좋은 카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5코가 둘이 있다는 거는 뭐 스톰윈드 용사와 기사가 시너지가 좋긴 하지만은 어차피 기사 내고 스톰윈드 용사 나오기 전에 다 교환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냥 기습 집으시는 게 나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기습은 어떻게도 1대1 교환을 초과하는 효과를 내진 못하지만은 초반에 내가 필드 선점하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0코스트라는 게 정말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카드 교환상으로는 피가 까여있는 애 잡지도 못하고 결국 2피 이하인 애를 잡는 거니까 뭐가 좋냐 하는데 필드 역전이라든지 선점 필드 굳히기라든지 되게 도움을 줘요. 초반에 상대 거 그냥 하나를 1대1로 공짜로 교환을 해버리고 만화가 공짜죠. 그 카드 교환상으로는 1대1 교환인데 그러면서 내가 하수를 하나를 더 내면은 상대는 일제사격이나 지능건 같은 거로 따라가지 않는 한 그 자체로 그냥 게임의 승패를 갈라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기습 대신 암살을 한번 집어봤는데 또 그때 기습이 이미 한 장이 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암살 대신 그냥 기습 2장 갔던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코스트라는 거는 이미 암살을 써도 내가 불리한 게임은 져요. 5코스트인 경우. 그리고 내가 결국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1턴부터 쓸 수 있는 게 기습이죠. 아무리 빨리 써도 5코스트는 5턴에 씁니다. 그러니까 저코스트 카드들의 이점은 그런 거예요. 랩터가 이미 3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린을 자체로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4코를 집습니다. 절단기는 투자개발사 용병의 약화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핸디캡이 솔직히 좋지는 않은데 상대가 지옥 절단기한테 아이돌 같은 거 걸지 않는 한 보통의 경우 상대가 결국엔 절단기를 죽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 계속 얼린다든지 이제 뭐 부품도 생겼죠 이제. 그런 게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상대가 결국은 내 카드 한 3장에서 6장, 3장에서 9장 3장에서 9장 정도 내 이제 카드를 버리게 하고 요거를 교환을 하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내가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투기장 특성상 탈진전까지 잘 안 본다고 했죠. 그냥 내 카드가 없어져도 다른 카드 또 뽑으면 돼요. 내 카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전 갈 경우에는 결국 이 카드 때문에 지는 경우도 있긴 있죠. 예, 태엽돌이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아예 내지도 못한다는 게 지옥 절단기보다 훨씬 안 좋은 카드예요. 지옥 절단기는 심지어 탈진 데미지 안 입죠. 이거 뽑는 거 아닙니다. 버리는 거라서 내 덱에 더 이상 버릴 카드가 없으면 탈진 데미지는 안 입는데 거의는 나중에 한 장씩 들어올 때 그거를 바로바로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필드에서 안 밀리는데 그러다가 이걸 들어와버리는 순간 바로바로 썼다는 거는 아마 12코스트 아니면 그러니까 11코스트 아니면은 12코스트 아니면 11코스트 10코스트로 못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그동안 드로우했던 카드를 계속 바로바로 써서 필드를 그나마 유지를 하지. 그거 들고 있으면 필드 밀리거든요. 카드 그 한두 장 차이로. 4코 할 수 있는 맥스 8장. 저는 4코 할 수 있는 맥스 8장 봅니다. 뭐 9장이어도 되긴 돼요. 근데 그니까 베스트 이거 좀 너무 많네 싶은 거는 9장 정도부터로 보여요. 그냥 효율로 집는 거고요. 전쟁 골렘은 지금 절대로 집으면 안 되죠. 이번 픽은 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AOS 게임 말하는 게 아니라 롤플레잉이라고 하죠. 그 역할 분담. 각자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전쟁 골렘이 원래는 충분히 좋은 카드인데 뭐 평균 이상? 평균에서 평균 이상 정도? 원래는 그래도 나름 쓸만한 카드인데 지금 전쟁 골렘보다 2턴 빨리 나오는 전쟁 골렘이 내 덱에 2장이고 전쟁 골렘보다 사실상 손해없는 뭐 좀 거인 이거 좀 로보트 같이 생겼죠. 나는 얘가 좀 로보트 같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키가 되게 클 것 같죠. 아무튼 얘가 2장이 있어요. 전쟁 골렘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핸드에 2개 스톰윈드 용상 전쟁 골렘 들어오면은 타이밍 다 꼬여버리고 나 필드 내줘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골렘 픽하면은 상당히 워스트예요. 안 좋아요. 전쟁 골렘이 안 좋은 카드여서 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안녕 로봇 집으시는 게 기계 소환 로봇 있죠. 그리고 도적이랑 궁합 괜찮아요. 초반에 영웅 짤짤이까지 치면은 살짝 모자란 공격력. 그리고 늑대 있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시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습이나 늑대나 영능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안녕 로봇이 얼마든지 상대의 하수 하나 끊으면서 또 첨보 벗겨지면서 이제 1, 2로 필드에 남을 수도 있고 게임 후반의 경우도 도적은 초반에 영능 열심히 쓰다 보면은 필드는 정리했는데 정작 영웅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이 코스트 하수는 어차피 게임 후반에 들어오면은 자동 이발기라 할지라도 게임 후반 기준이면 자동 이발기보다 센진을 들어가는 게 낫죠. 근데 그래도 도발이 있으니까 그런 점까지 쳐서 그리고 기계니까 그 기계 소환 로봇 비용 감소고. 네, 그러니까 후반에 나오라고 내 덱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후반에 나오는 거로 치면은 어차피 도발 2번 막는 거로 쳐도
뭐 좋은 거 많죠. 태양계의 잡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돌주먹 오거를 내는 게 내 영웅의 살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근데 초반에도 쓸 수 있고 후반에도 종자 같은 거 드로우보다는 일반적인 이코스트 드로우보다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계 덱이 조금 됐네요. 일단 첫 픽이 건기였는데 그때 포카를 잡았으면 결과적으로 훨씬 좋았어요. 자동 이발기 2대 암건 하나 정도 비율이면은 포칼이 돌아갑니다. 오코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덱기복은 좀 생겼어요. 이러면은 오코에 용병, 전쟁군주, 암검 이렇게 잡혀버리면은 짜증납니다. 타이밍이 막 말릴 수가 있어요. 기습 이미 하나 있으니까 그냥 자동 이발기 3장대 가요. 돌진 2호보다는 2사의 드로우가 훨씬 좋아 보이죠. 검기 2장인 덱이고 이제 도적의 영능으로 암곤도 있고 도적 피 까일 때 2힐이라도 있으면 나쁘진 않고 공채는 서린이고 검기 2장인 것도 상당히 지금은 시너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나 커브를 생각해서 고통사제를 집어봤자 그러니까 5코스트 너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고통의 수행사제를 집어봤자 고통사제는 3턴에 나올 만한 하수가 아니에요. 2코스트 하수한테 교환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3턴에 고통사제 괜히 냈다가 필드 쭉쭉 밀려서 그냥 내가 그것 때문에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사제는 3코스트 하수지만은 3턴이 베스트라고 보기 좀 힘든 하수라서 지금 고통사제를 집는다고 마나커브의 그 효율이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어느 정도 마나커브를 무시하고 그냥 치유사를 집는 게 덱기복을 더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미 가고에 하나 있고 종자 하나 있죠. 뭐 롤이 겹친다 그런 거 떠나서 안 그래도 좀 많아지면은 안 될 것 같은 카드들보다는 그냥 차라리 한 장이라도 돌려받는. 검기 3장까지는 좀 오버인데 3코스트 파이터가 어차피 거미 전차랑 검기 둘이거든요. 그리고 비전 골렘은 저에게 필요할 때라든지 직딜 4대 모자랄 때 활약하긴 하지만은 3턴에 못 나가잖아요. 3턴에 나가면 손해고 어차피 제 덱은 조금 특이한 도적 덱이에요. 암살도 있고 뒤를 보는 식이거든요. 길게 가서 필드 잡으면서 결국 거인들이 막 팡팡 쳐서 이기겠다.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뭐 얼베자가 있고 없고랑 관계없이 비전 골렘은 픽을 안합니다. 비전 골렘 좀 픽하시면 안 돼요. 그 오우건 닌자도 롤이 너무 겹쳐버려요. 얼베자도 있고 앙곰도 있고 더군다나 무작위 공격이라서 원래는 좋은 카드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투자개발회사 용병이나 호랑이나 그 은빛 기사나 유령 기사나 이런 애들 롤이 다 비슷하듯이 오건 닌자도 그냥 롤이 비슷해요. 그래서 검기 집습니다. 이 정도 덱이면은 7승에서 9승 사이 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종종 마나 커브가 꼬여서 망하는 판들 때문에 그러니까 한 3승 할 때 한 1패 정도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검기가 3장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효과예요. 여기에 어차피 상대가 카드 한 장을 빼야 되고 결국 3코스트에 내가 확정적으로 검기나 거미 전차를 낼 수만 있다면은 투기장에서는 어차피 그거 자체로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발기가 3장이 있다는 거는 일단 필드 선점은 무조건 도적이 합니다. 필드 선점을 이발기나 기습이나 검기 들고 하면은 검기, 거미 전차 이런 식으로 들고 하면은 필드 선점을 도적이 하는데 그러고 나서 선점한 효과를 가져가야겠죠. 4코스트 이후부터 많습니다. 4코 충분히 모였고 5코스트 쓸데없이 많고 스톰핸드 용사 2장 필드를 내가 선점하면 뭐해. 어차피 나중에 이제 불기둥에 휩쓸려 나가면은 역전 나올텐데 할 때 불기둥을 견디는 하수들 내면서 그냥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를 무작정 선점하는 게 좋지 않고 저코를 너무 많이 집으면은
불기둥이라든지 뭐 다른 직업도 사실 가능해요. 법사만 그런 게 아니라 신성화라든지 뭐 많아요. 너무 적공함이 많으면은 결국에 뒷심이 딸려서 지게 되는데 그 뒤가 많을 경우에는 2, 3턴에 내가 필드를 선점한 효과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서린을 살리기 위해서 거미 전차를 상대 하수랑 교환해주는 거고 내 거미 전차를 살리기 위해서 랩터를 상대 하수랑 교환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3, 4, 5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톰윈드 용사 이런 식으로 구상이 된 거죠. 예, 평타 도적이에요. 사기적인 도적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4코스 때도 서린이나 드워프가 없죠. 그래도 도적의 베스트 카드를 3장 집었다는 거는 무시는 못합니다. 일단 저는 방송을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방송을? 방송 시청 소감이나 뭐 하실 말씀은 이제 자유 게시판에 카페에 가입하셔서 예, 드워프가 진짜 안 나와서 어떨 때는 서린보다 드워프가 더 반가울 때가 생겼어. 서린은 기계 서린 또 있죠. 이드리스님은 오늘 이제 그 무르탁 도사에 처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이 보존이 됐어요. 아마 다음주 수요일까지 사연이 한 건도 안 들어오면은 폐지를 하는 걸로 할 것 같아요. 예, 전설 달고 저희 방송 오시면은 되게 제가 기분이 좋겠죠. 아, 지금 들어오셨어요? 방송은 제가 녹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보기 하시면은 예, 근데 그냥 그게 게임이었어요. 전설을 가기 위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덱을 하나 보여드렸죠. 근데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사실 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생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젊은 친구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제가 투기장을 보통 남들보다 많이 했으니까 많이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 상담을 받으러 오려면은 더 많이 살아본 사람이 더 적게 살아본 사람한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근데 제 나이가 비밀일 건 없는데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자여도 그건 이제 여성분들 취향 나름이고 근데 굳이 뭐 공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인 걸로만 알아주세요. 어쩌면 20대 후반일 수도 있어. 이제 이번 주에 제 생일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20대 후반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공개를 안 하는 걸 거면은 어차피 비밀이면 20대 중반으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내일은 방송을 쉴 거고요. 지금 뭐 질문 게시판이라든지 그러니까 투기장 교실을 이용하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댓글이라든지 이렇게 달아드리니까 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뜨거운 거를 많이 먹을까요? 예, 제가 지금 감기가 있어요. 무슨 가운 같은 거 지금 걸치고 방송하고 있어. 털 가운 같은 거.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음악을 어차피 그냥 시청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광고를 그냥 안 걸어놓기로 했어. 나중에 이제 한 1년 지나서 혹시 시청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광고 수익을 제가 받을 수가 있겠죠.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하루도 출근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